번씩 해외로 연결하죠. 여기는 식량위기 현장입니다. 국가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농업기술을 전해주는 식량위기 해결사들 직접 만나보고 있는데요. 인도양의 진주라는 아름다운 섬나라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죠. 우리에게는 실론티, 또 코끼리의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오랜 내전과 외환 위기를 겪은 데다가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까지 엄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리랑카 현지의 식량 위기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려고요. 식량 위기 극복 기술 위전에 힘쓰고 계신 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 스리랑카 현지의 박평식 소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평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예, 소장님께서는 해외 식량 위기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요. 또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어요. 농업은 생명 창고, 농업 연구자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외환 위기 하면 우리도 겪어봤으니까 엄청나게 심각하게 느끼는데 식량 위기 하면 얼른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밥상 물가 오르겠구나. 이번 계절에는 어떤 채소는 좀 안 나오나 보다. 이 정도인데 사실 외환 위기처럼 글로벌 식량 위기가 곳곳에 있잖아요. 현지에서 느끼시는 식량 위기 심각함이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2008년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던 세계 식량 위기를 우리가 겪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식량 안보에 대한 언론 인터뷰라든지 기고 등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식량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국내 쌀 문제 그리고 국내외 식량 사정을 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제 식량 안보와 쌀 이야기가 제 대표 저서가 됐고요. 그 밖에도 퇴직하고 난 뒤에도 미래로 가는 농업 같은 여러 가지 저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2008년 세계 식량위기 때 아주 심각했는데 그 무렵에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이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도 아주 심각했는데 네. 네, 선생님. 예, 우리나라도 예, 네. 식량 폭동이 일어난 나라가 많았고, 네. 공식적으로만 해도 33개국 이상에서 막 난리가 아, 났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네. 우리 한국에서는 외신 보고 한 달분 라면 사재기, 이런 정도 음.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넘어갔었죠. 네. 자,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2010년에 세계에서도 식량 문제 하면 제일 심각한 데가 아프리카 대륙인데 네. 아프리카에서도 또 아주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DR 콩고 코피아 센터 초대 소장으로 초창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최고의 킨샤사 대학에 자리를 잡았는데 대학에 2만 명이 넘는 학생도 있고 하는데 구내 식당도 없고요.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도 하루 한 끼 정도 먹는 사람이 어. 보통이고 두 네. 끼를 챙겨 먹는 사람은 좀 불효층에 속하고 세 끼를 다 먹는 사람은 상당히 얌체 같은 정도로 그렇게 느껴진 정도로 했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사실은 파견자니까 저는 얼마든지 점심값은 있었는데 눈치 보여서 점심 먹으러도 못 다녔습니다. 그럴 아. 정도 아주 심각한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네. 2010년도에 그때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그랬다는 거죠. 예, 예. 예. 그 지난해 하반기에 그러면은 스리랑카 코피아 센터로 옮겨가신 거잖아요. 예. 그때 혹시 주변에서 걱정은 안 했나요? 스리랑카가 지금 오랜 내전과 외환 위기가 있었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 많았는데요. 제가 세계 여행이나 출장이 더 많습니다만 하여튼 50여 개국 이상을 다녀본 경험이 있었는데 스리랑카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사전에 이제 이게 갑자기 오게 되니까 책도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으로도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22년에 한 3년 전인데요.
외환위기로 아주 세계에서 외환위기로 제일 많이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스리랑카인데 네. 국가 부도 사태가 났습니다. 그때 국가 부도. 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대충 알았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는 알았는데 그래도 뭐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 제가 농촌진흥청 퇴직한 지가 상당히 됐는데 퇴직 후에도 전문 경력 인사라든지 우리 퇴직자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하는데 또 연구 활동을 계속 하면서 ODA 사업이라고 그러죠.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뭐 라오스라든지 뭐 아프리카 가나라든지 그 사업 타당성 조사나 평가 이런 것으로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네. 마침 이제 작년 여름쯤에 기회가 돼가지고 식량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신념에 따라서 스리랑카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 그때 올 때는 아프리카에서도 살아왔는데 이 음. 정도쯤이야 뭘 하면서 이제 자신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스리랑카 식량 안보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평생 또 쌓아왔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없겠다 싶어서 여기는 와보니까 뭐 아프리카보다는 천국이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열정이신데요. 전 아까 콩고 계실 때 2010년에 그 예, 밥값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같이 안 드셨다는 예, 얘기에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예, 예, 스리랑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식량 위기로 고통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예. 나아졌을까요? 그리고 저희 생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왜 스리랑카가 고통을 받았지? 하고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 현지에서 예, 느낀 그렇죠. 네. 예, 스리랑카는 뭐 아시는 대로 그 인도양의 보석이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인데 스리랑카라는 게 찬란한 섬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네. 그 지정학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 진출하면서 그 인도양을 넘어서 우리 중국, 한국까지 오게 되려면 실론섬, 옛날에는 실론섬이었죠. 그 네.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탐내는 나라가 많았어요. 유럽 음. 열강들이 아시아 진출하느라고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16세기에 들어왔고 한 100년 이상 통치하다가 또 네덜란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음. 한 또 100년, 150년 이렇게 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영국이 또 이제 여기를 다 장악해서 영국의 식민지 이렇게 440년이나 유럽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네. 아주 오래 받았고 또 여기 또 종족끼리 내전도 한 30여 년 내전도 치렀기 때문에 그래도 자연환경은 잘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순박한 편입니다. 그 7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참그 개발 경제 하기 전에 굉장히 어렵게 살 때 여기는 이제 그때는 실론이었죠. 이름이 실론섬이었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우리 책을 보면 네. 뭐 아주 그 판자촌 같은 아주 못 사는 동네를 꼭 한국 같네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음. 자부심도 가지고 잘 살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도자들의 부정부패하고 코로나 그 여기는 관광국가였는데 코로나 아. 때문에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네네. 2000년부터 이제 뭐 아주 폐업이 됐고 2020년 그다음에 이후요.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그 실론티 유명하죠. 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출 품목이 이제 홍차가 되겠는데 차하고 고무 네. 이런 것을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거 수출하는 나라들이 주로 유럽, 러시아, 중동 아. 시장이 주 시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물류가 단절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수출이 타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가 안 나다 보니까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외환위기가 아주 심각해졌었죠. 음. 특히 한 2, 3년 전에 2022년으로 대표되는데 네. 물가가 1년에 뭐 2배, 3배 이렇게 물가가 폭등이 되고 철권 통치를 하던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했었고 아이고. 또 IMF 구제금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국가 네. 부도라 그러죠. 디폴트를 선언하고 식량난도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음. 다행히 이제 작년 9월 달에 총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또 음. 11월 달에 제가 이제 오고 난 뒤에 총선이 있었는데 여당이 아주 소수 여당이었지만 압승을 거둬가지고 한 3분의 2점 제1당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서서히 민생
안정을 안정이 이뤄가고 되는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은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게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 근데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렇게 혼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리랑카가 몇 년 전에 세계 최초로 100% 유기농 국가를 선언했다가 이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예, 뭐 스리랑카는 그 국토 면적이 한 6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우리 남한의 한 3분의 2쯤 되고요. 인구는 한 2,200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적도상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26도에서 한 30도, 무더운 철에는 4월 달에는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여름보다 더 덥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30, 지금도 오늘도 지금 32도인데요. 오후 3시 40분에. 네. 그래도 작은 나라지만 기후대는 또 다양합니다. 또 스리랑카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 이제 22년이 이제 극을 이뤘고 2021년에 코로나 이제 한창일 때 외환위기를 계기로 화학 비료하고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그 말씀하신 100% 유기농 국가를 선언했는데 음, 준비 없이 이제 일단 외환이 어렵다 보니까 화학 비료 수입 금지 이렇게 하느라고 음, 급격하게 정책을 도입하다 보니까 농업 생산성이 비료 안 쓰면 당연히 떨어질 거는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상반기부터 그 중간까지 반년 만에 농산물 가격이 막 2배, 3배로 폭등을 하고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왔었지요. 음, 특히 주곡인 쌀이 지금은 어느 정도 작업이 된다고는 자신 있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작년에 또 7만 5천 톤 수입을 했었고요. 쌀 네. 생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음, 50% 이상 감소를 했고 가격이 폭등하니까 상당량을 이제 인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제 인근 국가에서 수입을 하게 되니까 수입을. 그렇지 않아도 외환도 부족한데 네. 그 밖에도 차라든지 고무라든지 코코넛 같은 그 열대 과일류나 수출 품목들이 수확량도 대폭 감소를 해서 결국은 준비 없이 시행했던 정책이 1년 만에 무모했구나 하고 정책을 철회하고 화학 비료 수입을 이제 다시 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외국으로 도피까지 사임하고 도피를 했었죠. 아유, 정책 잘못 폈다가 아주 더 혼쭐이 났습니다. 네. 아유, 이거 말씀만 들어도 지금 스리랑카가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게 잘 안 그려지는데요. 소장님 계시기에 지금 2025년 현재 상황은 그래도 많이 음. 안정된 상황일까요? 예, 작년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가는 아니 이제 여기 교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저희야 뭐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훨씬 싸니까 잘 음. 지내고 있는데 예,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작년 여름 폭염 예, 때 인도가 예, 50도까지 올라갔는데 스리랑카에서는 예, 폭우가 엄청 났다. 이 얘기를 예, 예, 저희 방송에 나온 전문가분도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예, 스리랑카의 예, 기후는 어느 정도 예. 위기를 겪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4월에 제가 라오스 출장 갔다가 막 매일 42도 돼가지고 엄청 혼이 아, 났었는데, 네. 여기는 스리랑카는 위도가 이제 북위 5.5도에서 9.5도, 그러니까 적도보다 조금 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그 열대지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전혀 없고 전부 연중 여름밖에 없는 나라인데요. 스리랑카가 피해로 유명했던 거는 한 21년 전에 2004년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쪽에 폭풍 해일이 크게 발생해 쓰나미라고 그러죠. 쓰나미가 발생해서 스리랑카 남동부 해안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음, 요즘도 이제 그런 것은 그 뒤로 20년 동안 없었지만 폭우로 인한 산사태 소식이 자주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 상간마을에 지난번에 비 피해가 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남동부 그러니까 그 중남부 쪽인데요. 스리랑카 네. 저는 이제 캔디라고 중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캔디요. 왈라페인이라고 그 누아라엘리아 가는 쪽인데 해발 한 1,300m쯤 되는 산간부 지역이 있는데 차를 재배하면서 이제 사는 그런 마을인데 네. 1월 말일경에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산사태가 곳곳에 나서 막 바위 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음, 뒷산은 한 2,000m 되는 산이 있는데
산에 저절로 막 계곡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흙이 많이 쓸려 나가고 한 걸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개울가에 상골짜기 아주 좋은 그런 계곡 옆에 사는 조그만 개울가에 사는 주민들이 집과 농경지가 유실되고 돌짝팔찌돼 버렸습니다. 아주 네. 참담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제가 블로그에 얘기했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블로그에다가 그 찾아갔던 거기에 사진으로 여러 장 해서 이렇게 게재를 해놨는데, 갔다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야, 여기 심각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정도는 뭐 보통 자주 있는 일이라 아. 다반사라 해요. 그래서 야, 아. 이게 자연환경이 참 잘 살아있는 데가 참 많은데, 여기서 좋은 데가 참 많은데, 인도양 열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후 위기에는 예외가 없구나, 이런 것을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심각해진 폭우 피해라는 거죠. 예, 예년보다. 예. 예. 그 이런 현지에서 우리 농업 기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스리랑카 코피아 네. 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예, 저희 이제 스리랑카는 농산물 작업률이 대체로 뭐 한 50%, 60%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식량 작업이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식량 경제학자니까 뭐 쌀 작업 그 과제 네. 만들어야지 그러고 왔는데, 사실은 쌀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아주 급할 때만 약간 수입하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작업이 음. 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추나 토마토 같은 채소류를 엄청, 여기 이제 날씨 덥고 하니까 매운 것을 음. 많이 먹는 편인데, 네. 그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 종자 작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인근 국가에서 이제 종자 자체를 수입해 오는 비용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농업청에서 우리 코피아 센터에 대한 기대가 큰데, 교배 종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종은 돼 있는데 종자 생산 시설이 없어서 종자 자체가 부족하니까 종자 생산 사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추하고 토마토 교배 종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잡종 종자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음. 종자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센터가 개설된 지 한 13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양파 종자 사업, 시감자 사업, 뭐 쌀 그 우량 종자 사업, 녹두 종자 개량 사업, 콩, 이런 것 주로 지금 13개 과제를 완료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농업청 요청에 따라서 고추하고 토마토 종자 작업률이 낮은 것을 우량 종자 생산으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도록, 외환도 절약하고 식생활 작업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두 장목의 종자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추는 올해 2년 차, 네. 토마토는 이제 3년 차인데, 병해충 방제용 망실하우스, 그 아주 촘촘한 그물망으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여기는 열대지방이니까 난방은 필요 없는데 음. 망실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점적 관수 시설이라든지 물 뿌리는 시설, 환풍기라든지 또 안개 분무 장치, 이런 현대적 시설을 갖춰가지고 정밀한 인공교배 작업을 통해서 우량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 종자를 수입하지 않고 스스로 예, 자급하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낼 수 있는 우량 종자 생산이 이분들한테 큰 과제군요. 예, 스리랑카 예, 제일 시급한 예. 과제입니다. 예, 예. 스리랑카 코피아 센터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요. 그 소장님 현장에서 이렇게 농민분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사진 보니까 예, 여성분들이 예. 참 많은데 예, 예. 여성들이 참 사회 진출이 많습니다. 네. 농민들이나 정부의 반응, 스리랑카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작년에 와서 보니까 참 이게 외환 위기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는데, 저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 처음 온 지역에 적응하느라고 힘이 들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진도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사업 네.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동료도 하고, 또 좋은 사업을 이렇게 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11월 달에 평가회를 했는데, 평가위원회에 이제 여기 그 한국 다녀온 분들로 은퇴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자문위원장이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더 잘해보자고 음. 인사말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올해 연초에 1월 달에 우리 협력기관이 농업청 DOA라고 약자를 쓰는데요. 우리 농촌진흥청처럼 농업청이 있는데,
농업청장이 지난번에 만나서 이제 그런 사업 얘기도 하고 우리 올해 좀 진도가 늦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하더니 그분이 1월 달에 저기 남쪽 지역 한 서너 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 미데니어라고 하는 그 사업 현장이 제가 가보니까 제일 잘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격려를 해주면서 이 코피아 사업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격려해 준 것이 현지 TV, RK TV에 뉴스로 크게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대가 큰데 우리 코피아 사업에 대해서 인식도 대체로 좋은 편이고 또 농업인들을 만나도 그랬고 지방에 있는 정부 당국 그 현장 공무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음. 그렇지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뭐 성질이 급하지가 않고 행동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도 좀 있기는 하죠. 네. 지금 많은 코피아 소장님들이 그 속도 느린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예, 빠르죠. 예. 그렇죠. 우리가 빠르니까. 네. 예, 방송에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 계시면 좀 예.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시간이 한 4분 30초 정도 남아서 소장님 아, 예. 신청곡까지 틀게요. 감사드리고 아, 싶은 분들 네, 말씀해 예, 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종자 생산으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뭐 또 우리 그 기술을 통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자는 우리 코피아 센터 그 KOP 약자가 파트너인데 네. 파트너십으로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그 감사드릴 거는 우리 자기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편히 지낼 수도 있었는데 아프리카 콩고에 이어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내조를 잘해주고 있는 아내에게 제일 감사하죠. 네. 예, 뭐 이제 그리고 굳이 힘든 길을 또 선택해서 옛날에 아프리카 가시더니 이제 현직 떠나고 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냥 연금 가지고 잘 편히 사시지. 또 아빠가 또 이렇게 어려운 나라 열대 지역으로 간다는데도 잘 이해하고 따라준 우리 아이들하고 또 손주들도 셋이 있는데 손주들도 많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릴 분이 하나 더 있는데 뭐 물론 많지만 예. 제가 평소에 20년 넘게 계속 텃밭을 운영하면서 각종 채소, 작물들을 직접 재배해서 작업하는 생활을 쭉 습관적으로 해왔는데 저희 텃밭을 이제 한 몇 년 동안 대신 관리해주고 있는 후배 조성주 박사에게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신청곡은 제가 스리랑카는 알다시피 섬나라인데 저희는 조금 내륙 지방의 캔디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에 살다 보니까 기후나 풍경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섬나라에 왔는데 가끔씩 인도양 바다도 좀 보고 싶은데 사실은 잘 못 보는데 음. 어린 시절 제가 바닷가에서 좀 자란 그런 어린 네. 시절도 있고 그래서 바다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저 애창곡인 김원중의 바위섬을 함께 신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코피아 스리랑카 센터의 박평식 소장님 생방송으로 연결했습니다. 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